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2010년 스페인 카스테온 지역에서 스파루스 아우라타, 그러니까 감성돔류의 일종인 기레드시 부림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아주 흥미로운 실험 연구 결과를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의학 탐정 스토리랄까요? 양식장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해양 기생충에 얽힌 미스터리를 추적해 볼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배경은 2010년 스페인 카스테온입니다. 피해자는 지중해 연안에서 상업적으로 엄청나게 귀한 대접을 받는 어종, 학명으로는 스파루스 아우라타입니다. 도대체 이 비싼 물고기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자, 오늘 다룰 내용들입니다. 씨 부림을 위협하는 존재부터 시작해서 전염 미스터리, 아주 기발했던 학문 주입 실험, 수온이 만든 놀라운 반전, 실제 장 내부 모습, 그리고 이게 양식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까지 이 6단계를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이 귀중한 어종을 노리는 위협입니다. 우리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눈에 안 보이지만 너무나 치명적인 범인부터 만나보시죠. 이 악명 높은 범인의 이름, 바로 엔테로믹슴 레이입니다.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이 녀석은 지중해 어류 양식업계에서 아주 심각한 장염을 일으키는 무시무시한 기생충이에요. 근데 진짜 골치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양식업계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도 도대체 야생에서 이 녀석들을 처음 퍼뜨리고 다니는 원래 숙주가 누구인지 아직도 정확히 모른다는 겁니다. 완전 유령 같은 존재인 거죠. 감염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증상들이 정말 참혹합니다. 처음엔 밥을 안 먹는 식욕부진으로 시작했다가 빈혈, 뼈만 앙상하게 남는 수척증, 심각한 영양실조를 거쳐서 결국엔 폐사하고 맙니다. 파괴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특정 양식장에 이 기생충이 한번 쫙 퍼지잖아요. 양식업자들이 아예 그 장소를 포기하고 도망쳐야 할 정도입니다. 말 그대로 초토화시키는 거죠. 두 번째 파트, 전염의 미스터리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연쇄살인마를 왜 과학자들은 그동안 실험실에서 제대로 연구하지 못했을까요? 예전에는 연구할 때 주로 어떻게 했냐면 아픈 물고기랑 건강한 물고기를 한 수조에 같이 두는 합사 방식이나 오염된 물을 쓰거나 아니면 기생충을 직접 입으로 먹이는 전통적인 방식들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 엄청난 병목 현상이 있었습니다. 질병이 나타나기까지 무려 3개월에서 4개월이나 걸리는 데다가 물고기 한 마리당 대체 기생충이 얼마나 들어가야 감염되는지 도무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연구 속도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빠르고 정밀한 새로운 도구가 절실했던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세 번째 파트, 기발한 학문 주입 실험입니다. 이 오랜 난제를 풀기 위해 연구진이 아주 획기적인, 약간은 기괴할 수도 있는 기법을 테스트하기로 하는데요. 자, 어떻게 실험이 진행되는지 한 단계씩 쌓아가 봅시다. 연구진은 감염된 물고기의 장 점막을 긁어내서 세 가지 정교한 실험을 세팅합니다. 첫 번째는 여름철에 기생충을 입으로 투여하는 거랑 항문으로 직접 주입하는 방식을 비교했고요. 두 번째는 수온, 높은 온도랑 겨울철 낮은 온도 그룹을 나눠서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을에 좀 더 작은 물고기들한테 항문 주입 방식만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죠. 네 번째, 이 실험에서 나온 빠른 결과와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수온의 반전입니다. 결과가 어땠을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 시도에서 60일이 지난 후의 데이터를 보면 진짜 극명하게 갈립니다. 기생충을 입으로 먹게 한 그룹은 감염률이 0%였어요. 완전히 실패죠. 그런데 기생충을 항문을 통해서 직접 밀어넣은 그룹은 세상에 100% 감염률을 달성했습니다. 기생충을 소화기관 끝부분,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위로 다이렉트로 찔러 넣는 이 방식이 말 그대로 완벽하게 적중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85.7%. 세 번째 시도에서 좀 더 작은 물고기들한테 실험을 했더니 단 15일 만에 85.7%라는 엄청난 감염률이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전염시키는 데만 몇 달이 걸렸잖아요. 그거랑 비교해보면 이건 연구 속도를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끌어올린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된 셈이죠. 그런데 두 번째 수온 통제 실험에서 진짜 영화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차가운 겨울 수온에 있던 그룹은 40일 차에도 감염률 0%, 60일 차에도 0%였어요. 아, 이건 실패했구나 싶었겠죠? 하지만 물이 따뜻해지면 봄이 오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려 216일 차에 갑자기 46.1%의 물고기가 감염된 걸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의 뼈 시른 추위가
기생충의 발달을 아예 일시 정지시켜버린 겁니다. 이 무서운 녀석들이 죽은 게 아니라 장 속에서 조용히 숨죽인 채로 봄이 오기만을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소름 돋지 않나요? 5번째 파트, 물고기장 내부입니다. 이제 렌즈를 확 당겨서 실제 미세한 범죄 현장인 장 내부 조직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 현미경 사진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기생충 포자들이 자신들의 주타겟인 장 뒷부분의 상피세포를 아주 무자비하게 뚫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물고기 장 내부에 튼튼했던 방어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현장을 가장 생생하게 포착한 결정적 증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물고기들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진 않습니다. 이 이미지들을 보시면요. 감염된 조직 안으로 면역세포들을 엄청나게 끌어모아서 필사적으로 반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생충과 물고기 면역세포들 사이에 진짜 처절한 전쟁터가 바로 이 슬라이드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기생충 분포 형태를 봐주세요. 조직 전체가 골고루 망가진 게 아니라 무슨 얼룩덜룩한 패치처럼 군데군데 흩어져서 파괴되어 있죠? 이게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기생충이 조직을 어떻게 야금야금 잠식해 들어가는지 그 경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법의학적 증거입니다. 마치 지도를 보는 것 같죠? 마지막 6번째, 양식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실험실 현미경 아래에서 찾아낸 이 엄청난 발견들이 실제 거대한 수산 양식 현장에서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특히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수온의 반전 있죠? 이게 실전에서는 정말 무서운 역학적 결과를 낳습니다. 양식업자들이 겨울에 물고기들 질병 검사를 하잖아요. 기생충이 발육 정지 상태니까 깨끗하다고 나오는 가짜 음성 판정을 받게 됩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이 물고기들은 뱃속에 기생충을 잔뜩 품고 있는 일종의 숨겨진 저수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봄이 돼서 수온이 딱 올라가면 그때 억눌려 있던 질병이 양식장 전체로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한겨울 검사에서 감염률 0%, 완벽하게 깨끗하다는 결과지를 받았다고 쳐보죠. 과연 그 양식장 물속에는 봄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조용히 째깍거리고 있는 시한폭탄 같은 물고기가 몇 마리나 숨어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기생충 저장소를 도대체 어떻게 찾아내고 관리해야 할지, 이게 전 세계 수산 양식업계가 풀어야 할 얼마나 까다롭고 거대한 숙제인지 이번 설명을 통해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